위 건강이 무너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김성자 씨를 만나봤습니다. 큰 병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던 성자 씨는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양이 5분의 1공기 정도라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조금씩 먹고 있어요. 조금씩 하루에 4-5끼 정도 먹고 있죠. 그런데 조심해서 먹어야 하니까 먹는 것도 쉽진 않아요. 늘 바짝 신경 써서 먹고 있어요. 매번 50회 이상 꼭꼭 씹으려 노력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그 적은 양도 다 먹질 못합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1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성자 씨. 60이 되면 은퇴하고 여행을 다니리라 꿈꿨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시작인 첫 여행지 제주도에서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는데요. 작은 아들이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이제 제주도 여행 며칠 왔다가 올라가는데 전화를 받고 병원에 들렸어요. 그랬는데 이암이다. 이암인 것 같다. 큰 병원에 가봐라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 진료를 다 받게 된 거죠. 암세포가 발견돼 위의 60%를 절제해야 했던 성자 씨. 그럼에도 희망은 있었답니다. 위가 40%만 남았어도 5년 지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완치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재발한 위암. 이로 인해 성자 씨는 남은 위마저 전부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죠.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2번 수술한다는 건 나한테는 진짜 희망이 안 보였어요. 정말로. 밖에 상처 같으면 뭐 약 바르고 뭐 치료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낫는 게. 근데 위가 없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5년을 너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위암 투병 기간만 벌써 9년째. 돌이켜보니 일상에서 간과한 것들이 많았답니다. 엄마가 위암으로 투병했지만 가족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데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식사를 거르는 날이 허다했고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다는데요. 쓰린 속을 소화제나 제산제로 해결하다 보니 결국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답니다.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트림 같은 증상이 있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같이 답답한 증상은 있었어요. 병원에서 위염이 있다고도 했는데 그때는 뭐 일시적인 것 같았고 또 뭐 속쓰림 같은 건 자주 있었으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됐던 것 같아요. 가족과 떨어져 제주도에서 지낸 지 5년. 은퇴 후 처음 갔던 여행지 제주도는 이제 그녀의 요양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5시간 꾸준히 걸으면서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걷지 않으면 얹힌 것 같고 배도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걸어요. 위를 모두 절제한 후 본격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대한 잘게 씹어 소화시켜보려 하지만 위가 없다 보니 덤핑 증후군도 신경 써야 한답니다. 한꺼번에 쏟아버린다는 의미인 덤핑 증후군은 위 절제 후 음식물이 식도에서 소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이로 인해 복부 팽만, 구토가 이어지고 심각하면 저혈당 쇼크 증상도 생길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답니다. 먹는 게 두려워지다 보니 살은 어느새 15kg까지 빠졌습니다. 먹을 수가 없으니 물도 못 삼키지, 죽도 못 먹겠지, 과일, 사과를 긁어서 삼키는 거 그것도 안 넘어가지. 뭐든지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막 스트레스가 더 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먹고 싶죠. 나도 뭐든지 먹고 싶죠. 근데 안 넘어가. 어렵게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난관은 또 있습니다. 음식으로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될 리 없으니 매일 10종류 이상의 영양제를 꼭 챙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약을 제대로 삼킬 수 없어 가루로 갈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을 한 번에 삼킬 수 없다 보니 가루로 만든 약과 물을 한참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켜야 한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삶을 견뎌야 하는 건지 성자 씨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지금도 뭐 울컥울컥하죠. 정말 센 척은 해도 기분이 매일 바뀌어요. 어떤 날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막 내가 또 이번에 가서 또 나쁜 소리 들으면 이제는 뭐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누가 알아요. 처음에도 그랬는데 두 번째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암세포라는 그 나쁜 놈이 어디로 또 돌아다닐지 모르잖아요. 힘들어요, 사실은. 언제 또 암의 공포가 닥칠까 늘 2차 암의 공포에 시달리는 성자 씨. 2차 암은 암 치료를 받은 후 환자에게 기존에 발생했던 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아닌 다른 장기에 새로운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암 생존자는 정상인에 비해 2차 원발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사람이라면 같은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위암 환자는 대장암 발병 확률이 높았고 실제로 위절제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에게 대장암 발생 확률이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위 건강을 챙길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데요. 제가 두 분한테 오늘 뭐 위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위 건강에 좋다는 거를 찾아봐야죠. 저도 아마 위에 좋은 걸 다 챙겨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위가 안 좋아요. 위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위에 뭐가 좋지 하고 위를 생각하고 위에 도움이 되는 걸 찾게 되죠. 그런데 이 위랑 동시에 장을 챙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 소장과 대장은 항상 좋은 균, 유익균, 나쁜 균, 유해균, 그리고 약간 좋을 때는 좋은 데 붙고 나쁠 때는 나쁜 데 붙는 중간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이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을 맞추면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나쁜 균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 그럼 균형이 깨지죠. 나쁜 균들, 이 유해균들이 많아지니까 이 장내의 미생물 환경 자체가 그 균형을 잃고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 자체가 나빠지고 나면 여러 가지 뭐 질환이나 증상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가 위장은 이렇게 계속 연동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뒤로 넘기고 밑으로 보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운동 자체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변비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장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염증성 장질환, 위염, 소화성 궤양은 물론 위암, 대장암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하고 장은 그냥 연결이 돼 있어요. 위랑 장이 이제 소화를 하는 하나의 관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장도 안 좋고 위가 좋은 사람이 장도 좋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붙어있고 같은 신경계에 지배를 받아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랑 장 중에 하나만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모든 소화기관이 다 기능을 잃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어요. 위암과 대장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상과 환경적 발암인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50대 위암 환자는 대장암 발생 확률이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